안녕하십니까. 술술영어 마리장 김병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전치사 to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오늘은 to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전치사 to 제목은 to 전치사 이것만은 알자 이렇게 해가지고 잡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PPT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to 전치사의 의미입니다. 의미는 가는 방향을 나타낸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to는 움직이는 동사와 사용이 되어서 그 동사의 보조 역할로 어떤 행동을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전치사의 사용, to 전치사의 사용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동사 뒤에 바로 오는 경우와 동사와 떨어져서 오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동사 뒤에 바로 오는 경우와 동사 뒤에 떨어져서 오는 경우 어떤 경우인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면 향하는 곳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동사 뒤에 오는 경우인데 떨어져 오든 또는 붙어서 오든 그 to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가는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은 향하는 곳은 이런 형태의 기본적인 해석을 가지고 조금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예문을 하는 게 보겠습니다. 예문이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He went to the museum. He went to the museu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He went to the museu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옛날에 여러분들이 과거의 해석은 어떻게 하셨는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죠. 그는 the museum. 그 박물관 to으로 went 갔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볼까요? 그는 the museum 박물관 to으로 went 갔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문장이 완전하게 거꾸로 해석을 하죠. 자, 술술 영어 문장이 쓰인 순서대로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겠습니다. 그가 went to 같이 여기서 went 간 to 곳은 the museum, 그 박물관이었다. 이렇게 붙어 있을 경우는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죠. 근데 조금 더 떨어져서 해석을 해볼까요? 그가 went, 가서 동작 하나를 완전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went, 가서 to, 향한 곳은 다시요. 그가 went, 가서 to, 향한 곳은 해서 to를 향한 곳은이라고 해서 하나의 독립적인 동사의 형태로 해석을 합니다. The museum, 그 박물관이었다. 다시 한번요. 그가 went, 가서 to, 향한 곳은 the museum, 그 박물관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은 붙어 있는 경우지만 그럼 떨어져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떨어진 경우는 몇 가지 동사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온 동사가 take입니다. 자, take 동사 예문 한번 볼게요. He took the boy to the museum. 다시요. He took the boy to the museu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해석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볼까요? 그는 됐죠. The museum, 그 박물관 to으로 the boy, 그 소년을 took, 데리고 갔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거꾸로, 완전하게 거꾸로 하게 됩니다. 자, 술술 영어 문장 쓰인 순서대로 해석 어떻게 하는지 한 자씩 보겠습니다. 그가 took, 데려간 것은, 다시요. 그가 took, 데려간 것은 the boy, 그 소년으로, 다시 여기까지 해볼까요? 그가 took, 데려간 것은 the boy, 소년으로.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to가 떨어져서 나와요. 향한 곳은, 그 소년을 데리고 향한 곳은 the museum, 그 박물관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그가 took, 데려간 것은 the boy, 그 소년이었고 to, 향한 곳은 the museum, 그 박물관이었다. 이렇게 해서 영어 문장이 쓰인 순서대로 한자 한자 1대1로 한글로 대응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두 번째 동사 보겠습니다. send라는 동사가 나오면 주로 또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문 볼게요. He sent the card to his parents. 다시요. He sent the card to his paren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해석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his parents, 그의 부모님에게 to에게
the card, 그 카드를 sent, 보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술술 영어 문장이 쓰인 순서대로 한 단어씩 합니다. He, 그가 sent, 보낸 것은 the card, 그 카드로, 다시요. He, 그가 sent, 보낸 것은 the card, 그 카드로 to, 향한 곳은 이런 뜻이죠. 그 카드가 향한 곳은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목적지는, 그 카드가 간 목적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에게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He, 그가 sent, 보낸 것은 the card로, 그 카드로 to, 향한 곳은 his parents, 그의 부모님에게였다. 여기서 잘 보시면 향한 곳은 뒤에 에게를 해서 수신하는 사람을 조금 더 말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더 명쾌하게 해석을 해놨죠. 자, 요 이론은 어떻게 되냐면 to 뒤에 향한 곳이니까 어떤 방향 쪽으로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요. 누구누구에게 어떤 수신이 있으면 그렇게 붙일 수 있어요. 이 논리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말을 쓸 때 그 뒤에 보조적인 말을 쓰는 경우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if라는 걸 생각해보세요. if라는 말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면자를 안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if 만약에 뭐뭐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if의 의미가 살아나지 않죠. 그래서 if를 만약에라고 하면 뒤에 면자를 붙여줌으로 해서 그 접속사의 뜻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치사도 여기서 향한 곳은 누구누구에게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훨씬 더 논리를 더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동사 give, 아주 많이 나오는 동사입니다. 해석해 볼게요. 저 예문 볼게요. He gave the book to his son. 다시요. He gave the book to his 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석 옛날에 해석해 볼까요? He, 그는 his son, 그의 아들 to에게 the book, 그 책을 gave, 주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게 거꾸로 해석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술술 영어식으로 한자 한자 맞춰보겠습니다. He, 그가 gave, 준 것은 다시요. He, 그가, 이가를 써줘. 주에 gave, 준 것은 the book, 그 책으로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다시 해볼까요? He, 그가 gave, 준 것은 the book, 그 책으로 to, 간 곳은, 향한 곳은, 그 책이 간 곳은 이런 뜻입니다. His son, 또는 주어진 곳은 to, 간 곳은, 주어진 것은 그의 아들에게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어진 곳은 뭐냐면 주었기 때문에 to는 주어진 곳은 이렇게 간 곳은을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수신자인 아들이 에게라는 말을 붙여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He, 그가 gave, 준 것은 the book, 그 책으로 to, 간 곳은 his son, 그의 아들에게였다. 이렇게 하면 순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늘 이렇게 문장을 제일 두 가지를 봤죠. 하나는 붙여서, 그 다음에 하나는 떨어져서 됐죠. 근데 또 전치사는 굉장히 강조를 하기 위해서 앞쪽으로 또 빼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문 하나 볼게요. To the castle, they started to move. 다시 볼까요? To the castle, they started to move 해서 영어 동화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to가 바로 문장 앞에 나왔죠. 당황하지 말고 뭐라고요? 향한 곳은, 가는 곳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진 곳은 뭐 여러 가지 뜻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단순하게 동작의 행동만 가지니까 to 이렇게 하면 향한 곳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to 향한 곳은 the castle, 그 성 쪽으로. 다시요. to 향한 곳은 the castle, 그 성 쪽으로. they, 그들이 started, 시작해서 to, 그래서 move, 움직였어요. 이런 뜻입니다. 다시요. to, 향한 곳은 the castle, 그 성 쪽이었고 they, 그들이 started, 시작해서 to, 여기 to는 뒤에는 앞에 to는 전치사이면 to는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end의 뜻이에요. 시작해서 움직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조금만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이제 본 경우가 세 가지였죠. 하나는 뭐냐면 붙어서 오는 경우 went to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떨어져서 took the son to, 그 다음에 send the card to, 또는 gave the card to, 이런 식으로 해서
동사, 그 다음에 명사, 그 다음에 to 이렇게가 분리를 해가 쓰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이렇게 전치사 앞쪽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밴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밴드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잠시만요. 오케이, 자, 나왔습니다. 자, 제가 몽실이 걸 한번 볼게요. 몽실이가 어떻게 했는지. 오케이, 자, 올라왔습니다. 자, 몽실이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몽실이가 한 것 중 조금 확대할게요. 자, 이쪽 부분입니다. I will wear it to school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will wear it to schoo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서 it은 앞에 있는 new sweater 이런 말입니다. 새로운 스웨터란 뜻이죠. 자, 여기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 몽실이하고 같이 해볼게요. 몽실이가 이렇게 놨네요. I, 내가, will, 나중에 잘했죠? wear, 입을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내가, will, wear, 입을 것은 it, 스웨트로, 그것까지 잘했어요. 근데 to가 문제가 돼요. 보시면 여기 몽실이는 장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school, 학교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장소라는 게 지금 몽실이는 학교에 가 있다는 표현을 했죠. 그럼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볼까요? 자, 여기서 to라는 거는 그 장소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지금 몽실이는 학교에 가 있는 장면을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가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 향할 곳은 또는 갈 곳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시 볼게요. I, 내가, will, 나중에, wear, 입을 것은 it, 그 새로운 스웨터이고요. to, 갈 곳은 school, 학교야 이렇게 해서 to를 여기 will에 미래형으로 갈 곳은 school, 학교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앞에 있는 will의 조동사, 미래의 조동사를 to의 어떤 독립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은 to 부정사입니다. to 전치사입니다. 자, to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건 뭐냐면 향한 곳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to 전치사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게 독립적으로 쓰여 있던 같이 붙어 있던 한 개의 향한 곳으로 해서 나가는 방향을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는 뜻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대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치사 to 문제없이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질문이 있으시면 네이버 밴드의 영어 동화 100권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 클릭해 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감사합니다.